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조상설비 용량에 관한 계산 문제인데요. 리액터의 용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 문제의 의미는 뭐냐면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이 있을 때 수전단 전압이 커집니다. 이때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페난티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페난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선로의 정전 용량 C가 클 때 발생한다 이야기를 했었고, 이러한 페난티 현상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병렬 리액터 또는 불로 리액터를 설치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페넌티 현상을 억제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계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문제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선로 A, B, C, D 선로에 선로 정수 A, B, C, D가 있다. 각각의 A 값부터 D 값을 블라블라블라 줬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시면 무부하 시 송전단에 154kV를 인가를 했을 경우, 자 그럼 송전단 전압 VS를 얼마로 줬어요? 154kV로 줬습니다. 이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중요한 조건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무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무부하 시에는 수전단에 흐르는 전류는 0이다 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조건이고요. 이랬을 때 양가로 1번 문제 수전단 전압을 구하라. 여러분 상식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송전단이 됐던 수전단이 됐던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 성간 전압으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수전단 전압을 구하더라도 자 무슨 단 전압으로? 자 성간 전압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먼저 지금 이 문제는 A, B, C, D 4단자 정수 값을 줬어요. 이랬을 때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떤 공식이 바로 생각이 나셔야 되냐면 ES와 IS 송전단 전압과 송전단 전류를 4단자 정수 A, B, C, D를 이용해서 구하는 공식이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합니다. 이랬을 때 ER, 그 다음에 IR, 이런 식으로 수식을 쓰시면 수식이 외우기가 쉽다고 했었죠. 우리가 1차 때부터 많이 봤던 식이고요. 자 여기에서 문제에서 무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IR이 0이 됩니다. IR이 0이 되면 이 전체가 얼마가 돼요? 0이 되는 거죠. 이 전체가 얼마 됩니까? 0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간단한 식만 남게 돼요. 그러면 송전단 전압 ES는 A 곱하기 ER이 되는 거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수전단 전압 ER을 구하는 거죠. 이 R은 A분의 1에 곱하기 ES다. 즉 송전단 전압을 뭘로만 나눠주면 돼요? 전압비인 A로 나눠주면 된다. 다만 여러분 문제에서 수전단 전압을 구하라고 했고 여러분 성간 전압으로 표기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바로 성간 전압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VR은 A분의 1의 VS다. 그러면은 A 값이 0.9를 줬기 때문에 대입만 해주시고요. 송전단 전압 154 줬죠. 준 값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계산을 해보니 171.11 정도가 나온다고 하네요. 지금 양가로 1번을 구했는데 송전단 전압이 154라고 했어요. 154라고 했는데 보통은 전압 강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전압이 상승했죠. 171.11kV가 됐어요. 그래서 송전단보다 수전단의 전압이 오히려 커졌다라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한다? 페난티 현상이라고 한다더라. 그럼 일단 계통에서는 전압이 일정한 게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는 안정도가 지금 떨어지게 되는 거죠. 뭐 이랬든 저랬든 요 정도 감을 가지고 계시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양가로 2번입니다. 이랬을 때 송전단 전류를 구하라. 이번에는 송전단 전류를 구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전파 방정식 적었던 식이 있었죠. 바로 요겁니다. IS는 C 곱하기 ER이다. 왜냐하면 IR이 0이 되기 때문에 식이 매우 간단해지죠. 그럼 지워보면 필요 없는 거 한번 지워볼게요. 그럼 간단하게 IS는
C 곱하기 2R이다 라는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때 C는 어드미턴스인데 시험에서 조건을 다 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요 2R만 대입을 잘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수전단 전압을 위해서 구했어요. 근데 얘는 여러분 무슨 전압이라고 그랬어요? 성간 전압이라고 했죠. 네, 여기서 한 상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상전압이 들어가야 되고, 상전압을 구하기 위해서는 루트 3으로 나누어 달라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51.37이 나온다더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송전단 흐르는 전류는 얼마다? 51.37A 된다더라. 자, 그러면은 여러분 무브와임에도 여러분 이러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이 전류 의미 자체가 무슨 전류를 의미하는 거다? 충전 전류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공부가 되시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가로 3번 볼게요. 무브와 시의 수전단 전압을 140kV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양가로 1번에서 수전단의 전압이 171.11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고 140kV로 유지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랬을 때 필요한 뭘 구하라? 조상설비 용량을 구하라. 자, 조상설비 용량은 여러분 우리가 공급하는 무효전력의 크기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페란티 현상이기 때문에 진상무효전력을 공급해야 돼요? 지상무효전력을 공급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지상분의 무효전력을 공급해야 된다. 이러한 스토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로 또는 병렬 리액터의 용량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자,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계속해서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해설을 잠깐 확인을 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해 보이는 식이 정리가 될 텐데요. 여러분 기본적인 우리 송전단 전압과 송전단 전류를 구하는 식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 수험생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1차 때 필기에서 충분히 다루었던 내용이고요. 기본적인 행렬 계산은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송전단 전압 기지값이죠. 그리고 이때 ER. 자, ER은 뭐예요? 수전단 전압인데 그 수전단 전압을 몇 킬로볼트로 유지할 때 140kV로 유지하겠다. 그리고 상전압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루트 3으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밑에 보시면 IC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무브화시기 때문에 IR은 뭐예요? 0입니다. 0인데 0이 아니고 지금부터 내가 조상설비를 이용해서 IC만큼의 전류를 공급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IR이 더 이상 0이 아닌 이유는 IC만큼의 전류를 흘려보내주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바로 리액터를 통해서. 자, 이러한 스토리가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행렬식을 구한 다음에 여기에서 각각 행렬의 곱셈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려면 행렬을 여러분께서 정리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하면 0.9 곱하기 전압, 그 다음에 70.07 곱하기 IC가 곱해지는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ES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식이 나왔고 이 식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IC라는 값이죠. 그래서 IC 값을 구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직접 나머지는 여러분께서 계산기를 입력하셔서 숫자를 한번 나오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뭐가 붙어 있어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자, 그럼 마이너스 J다 라는 것은 무슨 전류입니까? 바로 지상전류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플러스 J면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요? 바로 진상의 값으로 여러분께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물론 이 문제는 플러스 J가 아니라 마이너스 J라는 거, 그래서 지상분이다 라는 거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상설비의 용량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조상설비의 용량이라는 것은 즉 리액터의 용량, 불로 리액터의 용량, 병렬 리액터의 용량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QC는 루트 3의 VR의
IC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VR이라는 것은 내가 VR을 140kV로 유지하고자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IC, 자 IC는 여러분 위에서 우리가 구했어요. 얼마라고? 228.65다 라고. 그리고 이제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곱하기 또 10의 마이너스 3승을 했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여러분 맨 끝에 나오는 숫자는 얼마예요? 55,444.68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만큼의 무슨 무효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지상 무효 전력을 공급하겠다, 이러한 스토리죠. 왜냐하면 페란트 현상이란 게 송전단 전압보다 수전단 전압이 오히려 커진다고 했었는데 뭐 때문에? 그쵸? 바로 무브화 시에 C가 커짐으로 인해서, 즉 진상분이 커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페란트 현상이라고 했으니 그 진상분을 없애주기 위해서 바로 지상분을 공급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행렬 같은 간단한 정리들은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으셔야 되니 한번 꼭 연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